안녕하세요. 부모님 반갑습니다. 영지훈TV의 전진홍 원장입니다. 자, 지금 이제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초등학교 5학년 로드맵입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의 로드맵은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가? 근데 이 영재교육원을 우리가 준비하는 초등학교 5학년의 로드맵은요, 딱 5글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준비의 시기이다. 자, 무엇에 대한 준비의 시기이냐? 초등학교 6학년은? 아니요. 초등학교 5학년은 우리가 예비 중이 곧 되어질 나이이기 때문에 중학교의 생활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이 나거나 내가 정말 나는 고등학교 때 영재고 과학고등학교 전자사에 특목고만큼은 확실히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의 영재교육원을 비롯한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진도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학년입니다. 자, 초등학교 3, 4학년 모두 영재교육원 실패했다. 실패했으면 어때요? 실패했다고 다 끝나나요? 막 세상이 다 끝나요? 주저앉아요? 네,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5학년 때 1년 다니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면 네, 준비해서 도전하세요. 왜 못해요? 네, 그거를.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탐구의 과정을 여유 있게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을 더한다면 즐거움을 더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우리가 영재교육원을 가면 승급 과정에 대한 사사 과정까지를 우리가 다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년 동안에 내가 어떤 한 과정에 대한 부분을 끝내면서 심화와 탐구에 대한 기본기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전해 보려면 도전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영재원들의 우리가 도전을 갖다 해볼 것인가? 서울 지역은 4학년, 5학년이 발명 영재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소프트웨어 영재원 또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과 대학부설들이 아주 또 많이 지역별로 있지만 각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들이 갈 수 있는 영재교육원이 어디인지는 서울 지역을 벗어난 모든 지역을 포함해서 다 GED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봐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서 내가 이 부분을 포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말고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란 말이죠. 자, 학교대회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가하세요. 이 5학년은 내가 과학부 장관상의 대상자가 아니어도요. 중학교에서 내가 특목고를 갖다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탐구보고서 하나만큼은 내게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공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 잘 받아서 내가 특목고를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버리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장의 학년이 제일 좋은 학년 5학년이다. 자, 그래서 과학전람회 우리가 8월 달에 있으니까 참가해 보시고 네, 서울 지역을 벗어난 우리 경기, 부산 과학 융합 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융합 축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참가하셔서 자신의 실력을 뿜뿜 해보시란 말이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대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질 수 있는 학교 대회를 먼저 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학교 대회에서 내가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면 나중에 생기부가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해야 될 때 엄연하게 플러스 도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참가해야 된다. 5학년 5. 무조건 참가 몇 글자? 5글자. 5. 5. 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이게 뭔가를 준비할 때 물어본다면 도움을 편하게 주세요. 편하게 준다라는 이 부분은 뭐 카드? 아니. 부모님이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녀에게 꺼내주세요. 내 생각이
아이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은 절대 하덜덜덜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생각 왜 합니까? 어른의 생각이 필요해서 아이들이 물어보는 건데. 네, 그리고 절대 생각이라고 하는 거의 수준이 낮든 높든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내가 찾아내는 것은 그거는 아이의 몫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뭐야 생각이 이렇게 왜 이렇게 나보다도 못해 이렇게 판단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거는 이미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어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넌지시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때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아이가 물어볼 때 답을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꼭 반대로 질문합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만약에 이런 걸 해본다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게 계속 어떻게 돼요? 주고받고 하면서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레이드 자체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질이 좋은 바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대회에 참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 점검을 갖다가 초등학교 5학년에 만약에 한다면 5학년 때 하지 마시고요. 5학년 때에 시작되어지는 시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의 시점에 6학년 12월까지 고등수원이 끝날 수 있는가? 수원이 끝난다? 아니. 수원이 내가 시작할 수 있는 단계의 진입까지만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해 보세요. 갈 수 있다? 베스트. 갈 수 없다? 고민. 자, 만약에 갈 수 없다고 그럼 수학을 포기할 겁니까? 내 아이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여기서 안 되어 있으면 중학교 1학년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학원 생활을 해오면서 지도를 해왔던 친구들이 날개를 다는 시점이 있는데요. 그 날개를 다는 시점에 대한 부분에 그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 12월 달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충분히 높게 날아오르려면 수학에 대한 부분에 그레이드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도했던 친구들 중에서 정말 잘 됐다. 아주 잘했어. 이 친구, 이 제자 어디 갔는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제자들의 딱 그레이드를 선을 그어서 판단해 보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제 입문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6학년 12월 달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을 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과정에서 끝내야 될 부분에 대한 과정을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갖다가 아마 들으셨던 부모님들이라면 맞아 라고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럼 선생님, 원장님, 이거 선행학습을 원장님께서 강요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욕심이 있으면 하시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냥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한 걸 다 해석하려고 하십니까? 욕심을 내려면 그만한 기준은 되어야죠. 그래서 늦으면 여기까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과학은? 아니, 수학부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입시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을 갖다 결정하는 거인 수학입니다. 수학의 진도, 수학의 실력이 만약에 모자라면요. 내신을 우리가 준비하기도 힘들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진학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학에 대한 이 목적만큼은 확고하게 준비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자,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 꼭 영재원 입학을 적극 권장하지는 않는다. 왜 그럴까? 정말 왜 그럴까? 왜? 초등학교 5학년
왜 영재는 꿈꾸지 말라는 건가? 아니야. 적극 권장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이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어요. 첫째는 중학교에서 학습할 것을 먼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원보다도 더 급한 건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중학교에 대한 학습을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매우 오히려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잠깐 여기 볼게요. 진학해야 될 중학교가 있고 자유학기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또는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자유학기제가 되어지면 한 학기는 분명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요새 애들이 공부 선행학습은 많이 해왔지만 시험을 다 잘 보냐고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시행이 되면 내 아이의 공부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내신 성적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갈려버린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학하는 중학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지 아니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지 반드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왜? 어머님이 여기 사시고 계시면 거기 먼저 갔던 학생들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갖다가 입수하시면 아이들을 위해서 이거를 공유를 해주세요. 준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중학생 학습에 필요한 이유는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특목에 대한 부분의 준비는 급하게 밥 먹고 체하듯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단계인 만큼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그 과정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당연히 여기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습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예비 중이 되어진 초6 때는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 중인 초6, 예비 초6인 천 초5.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비 중인 초6의 모습은요. 이미 예비 초6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학년의 모습을 보면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한계가 있다고요. 저라고 매번 이렇게 말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까지, 이런 모습도 있어야 인간적이지 않겠어요? 이 상황이 연출한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이 재미 요소는 저에게는 연출이에요. 어머님, 여기까지. 너무 제가 또 어머니께서 장난을 쳤네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가다가 보면 웃음 없이 이것만 지금 핏기 없이 계속 보고 계실까봐 제가 잠깐 멘트를 집어넣었어요. 썰렁해도 어머님 죄송해요. 썰렁 개그. 근데 이 교육의 트렌드가 이제 실질적으로 앞으로 특목고에 대한 이슈가 되어지면 시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어려워질 거고 특목고에 대한 부분의 선호도는 대학에서도 높아질 거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엘리트 코스라는 것이 또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교육이 예전의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떤 약간 좀 획일되어진 교육처럼 되어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그 트렌드에 맞게끔 이 교육 방향에 대한 설계가 되어졌는지를 꼭 보실 필요성가 있어요. 잘못하는 경우는 다시 잡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학년이기 때문에 아직 잘한다 못한다를 갖다가 떠나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시켜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만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베스트는 어머님께서 혼자 하시기 힘드시고 아버님도 잘 모르시겠고 하시면 주변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든 학원 원장님이든 교육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학교에다가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물어보실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커리큘럼보다는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주의할 점이나 근데 생기부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원을 결정 지으실 때는 네, 수학학원이 먼저고요. 영어학원? 아니요. 아니요. 과학학원입니다. 과학학원. 네, 과학학원. 그리고 국어학원. 영어학원은 2위권에서 있는 게 아니라 4위권으로 밀려났죠. 왜? 나중에 특목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외고를 또는 자사고의 일부를 빼놓고서는 네, 영어학원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학하고 과학에 대한 부분과 국어에 대한 이 학원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님들 주변에다가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예비 중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학원을 갖다가 뽑을 때 어느 학원부터 배치하는지 물어보세요. 영어학원이 몇 위인지. 네, 영어학원이 절대 우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어학원이 올라가 있는 경우는요. 부모님께서요. 아이의 공부에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영어학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 네, 시켜야죠. 근데 중학생이 되어지면 체육활동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현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들어가는 것뿐이죠. 네. 5학년이니까. 근데 중학교 때 운동을 집어넣었다? 네, 부모님, 네, 저 고정하시옵소서. 네. 운동을 시키시려면 네, 거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와 공부에 대한 여유가 확보가 된 학생인 겁니다. 절대 이 운동이 나쁜 건 아니지만요. 멘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붙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시간 자체가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우리가 한 상반기 6월까지만 전체적인 플랜을 갖다가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 도달하는 1월달, 2월달에는요. 당연히 방학특강으로 선행 수업을 갖다가 진행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미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수학이 가든 과학이 가든 아니면 또 다른 기타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완을 쓰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부분에서 요일을 설정해서 진도 수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단기 특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강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짧게 보완해주는 형태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과학대회, 네,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5학년은 과학대회에 꽂힌 학년인데 3월에 발명대회 있죠. 네, 5월에 자유탐구대회 있죠. 네, 6월에 한국과학창의력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전람회 있죠. 네, 과학대회만 벌써 4개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진행되어지는 대회들이 아이가 나중에 특목고를 가기 위한 그 과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진다면 네,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회들에 대한 준비들을 방학 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달하고 4월달의 계획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방학이 끝났기 때문에 교과학습에 대한 어떤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봄날의 기운이 가득한 때이기 때문에 사실 경험하고 싶은 거 많고 새롭게 하고 싶은 거 많고 또 친구들 얼굴 보고 같이 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자, 하지만 네, 친구들과 같이 하든 아니면 본인 스스로 하든 겨울방학 때 준비했던 발명대회와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학융합축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학의 나라의 행사에 대한 부분들에 적극 참여를 해서 본인의 기량을 뿜뿜뿜뿜 네,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월달, 6월달, 네, 교과진도 중간 점검의 시기이죠. 왜 그러면 한 학기가 끝나가는 시기이고, 그다음에 가정의 달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원, 학교의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가족 행사나 다른 기타 행사들로 인해서 많이 꾸며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진도 중간 점검 시기를 5월 또는 6월 말로 잡으시고 한번 꼭 염두에 두고 살펴보세요. 자, 근데 영재원은 만약에 도전을 하시려고 한다면 중등 영재원을 준비할 거를 적극 권장하고요. 수학과학에 대한 부분에 명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수학 분야로 지원할 것과 과학 분야로 지원을 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그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되므로 거기서 5학년들 같은 경우에 6학년에서 준비할 중등 영재원의 커리큘럼을 먼저 알아보고 그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7월달, 8월달? 여름방학이니까 우리 놀아야 되죠. 근데 5학년일 때 부모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주변에 관련되어진 설명회들을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정보 수집하시고 그 정보 취합하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매우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과학은 우리가 마무리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됐을 경우도 있고 됐을 경우도 있지만 마무리가 된 친구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은 마무리가 되고 나서 바로 고등과학을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등과학을 갖다 선택할 때 통합과학부터 먼저 선택을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등과학의 물리원, 화학원, 생물원, 지구과학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아우르고 하면 통합과학은요 시키지 않아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라고 드리는 말씀은 통합과학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패턴이 약간은 지금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고등과학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를 할 때는 통합과학을 제일 맨 뒤로 놔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과학을 갖다가 할 때는 우리 초등학교 6학년에 6월부터 시작을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아름답게 고등학교 과학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넘어갔나요? 네. 그리고 고등과학 여기 통합과학부터 시작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의 5학년 로드맵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고 짧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부터 올해 23학년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많은 또 좋은 내용들이 부모님들에게 실릴 겁니다. 그리고 저 말고도 또 다양한 국어, 수학, 발명, 코딩의 원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어머님들에게 좋은 정보를 저 혼자뿐만 아니라 진짜 찐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을 거기 때문에 기대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